옛말에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요즘은 경기 한파에 취업 난까지 겹치면서 자식이 30세가 아니라 40세가 넘도록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 덕분만 아니라 사회 부양 구조에 거는 기대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개별 납입보험료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은퇴 시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설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직업이나 일로부터의 은퇴이지 삶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년에서 30년 정도의 평균적인 은퇴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긴 은퇴 생활로 인해 적절한 은퇴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 설계는 특별히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각종 보장 계획을 수립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은퇴 설계가 왜 필요한 것인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자녀의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되어 노인 생계 유지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소득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가게의 입장에서 볼 때 은퇴기에 이르러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은퇴 후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모두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노인 복지 정책을 저기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배우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는 좀 자녀들이 좀 보살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 좀 새롭다, 신선하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재밌는 건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는 독거 노인이 급증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부모 부양 의무를 법제화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농촌에 남은 이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부모 부양을 의무화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 아이들한테 너네 부모님 봉양할 거냐 이렇게 좀 설문을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 좀 안 할 거라고 할걸요. 하루라도 좀 젊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좀 일을 해서 나와 내 배우자 노후만큼은 반드시 좀 미리미리 꼭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은퇴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은퇴 설계, 즉 은퇴 계획을 잘 짜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기에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추정해야 합니다. 물론 은퇴기에 들 적정한 생활비 수준을 미리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기적으로 필요한 액수와 은퇴 시점, 은퇴 후 몇 년간 더 살 것인가를 고려하면 이에 따라 은퇴 후에 필요한 총 생활비 액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를 간단히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매년 필요한 액수 곱하기 은퇴 후 기대 여명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은 식인데요. 이처럼 은퇴 후 매년 또는 매달 필요한 액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간단한 예를 들면 은퇴 후에 지출할 생활비를 은퇴 전 70% 정도로 잡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은퇴 후에는 3천만 원 곱하기 0.7인 2,10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른 가족 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더 살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개인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기대 요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 시기가 일정치 않고 정년 시기가 희망 정년 시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기대 여명이 길어져 은퇴 후 노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재무 설계가 무척 중요한 것이죠. 보통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좀 다들 많이 달라요. 어디는 뭐 부부 기준 월 190만 원이다, 뭐 어디는 뭐 250만 원이다, 막 이런 식인데 쭉 살펴보면 대개는 평균 노후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이거 안팎이다라고 보시면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대개 이제 50대 은퇴자라 60대 은퇴자보다 약간 더 쓰거든요. 아무래도 자녀들이 아직도 이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50대가 그래도 60대보다는 약간 더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균보다 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되고 자녀들이 이제 분가하면 생활비는 좀 줄겠죠. 그리고 또 70대가 되면 생활비는 아마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자기 부모님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지 이런 거 좀 보는 것도 좋아요. 아, 이게 뭐 아껴 쓰시는데도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뭐 여유로워 보시는데도 많이는 안 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대충 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뭐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 뭐 생각하면 웬만큼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언제부터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은퇴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게 되면 매년 또는 매월 저축해야 하는 액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적어지고 조기 퇴직이나 실업 등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려면 얼마만큼씩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후를 위해 이미 가입해둔 저축액과 연금의 은퇴 후 수령액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서 이 액수를 뺀 액수가 모자라는 액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할 금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액수를 퇴직할 때까지 남은 기간, 즉 퇴직 시점에서 현재의 연령을 뺀 기간으로 나누어주면 퇴직할 때까지 매년 저축해야 할 액수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따지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큰 차이를 나타내면 저축액수도 달라지고 은퇴 후 보유하게 되는 저축액도 차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지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인플레이션율이나 이자율은요, 이제는 뭐 이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물가가 오르거나 이자율이 오르면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원래는 물론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뭐 물가나 이자율이 많이 오를 일이 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즘에 은행에 맡겨도 뭐 1%대잖아요. 물가도 거의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가까운 일본처럼 제로금리 시대와 이 디플레이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거든요. 금리도 주지 않고 물가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경우죠. 물론 이제 앞날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큰 폭의 물가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된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 얘기는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원에는 은퇴 전 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을 소득원으로 갖게 될 것이고 퇴직금을 받은 가계는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소득원으로 갖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소득원으로 은퇴 전 마련한 부동산이나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과 퇴직금, 재산소득이나 예금 등을 합하면 은퇴 후 소득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3층 노후생활 보장체계인데요. 3층 보장체계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퇴직연금으로 보장하며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위해서 개인연금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3층 보장 체계를 미리부터 준비하여 탄탄하게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계산된 액수보다 소득원의 합계액이 적을 경우 개인연금이나 기타 자산 축적을 통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은퇴 설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소득과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까지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좀 적립을 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일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게 되는지 좀 봐야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연금을 또 조회해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하고 그리고 또 개인연금도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노후 예상 수령액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예상 수령액이 총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 다음 이제 은퇴 후 총 예상 생활비 이걸 좀 구하는 거예요. 은퇴 전 생활비의 70%를 하든 아니면 대략 200만 원을 잡든 아니면 뭐 65세 은퇴해서 85세까지 살 것 같다 하면 뭐 은퇴 생활비 얼마? 거기다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살아갈 연수 뭐 20년 해가지고 총액이 얼마인지 정말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 총액에서 총 예상 수령액을 빼면 어쨌든 얼마가 나올 거잖아요. 그 나온 금액이 바로 내가 앞으로 저축해서 마련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런 금액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매월 얼마씩 부어야지만 요 금액이 마련되겠구나.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간단하죠? 오늘 한번 꼭 해보세요. 네. 미리 계획하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보스턴의 대주교 리처드 쿠싱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홍수를 대비해 노아만이 홀로 외로이 방주를 만들죠. 어쩌면 우리가 탄탄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지금만이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일어나면 그땐 이미 늦은 거죠.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